안녕하세요. 국민아침마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고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만 이용. 애매한 말이죠. 고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만 이용. 근데 말 그대로예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고금리란 곧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를 말하잖아요. 이런 고금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금리 대출인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뭐야, 이금융권 대부업 이용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못 해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돈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금융권하고 대부업체 이런 데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 고금리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고금리 대출이 소득 대비 너무 많아 버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뻥 터져야죠. 뭐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풍선 알죠? 불다 불면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는 터지지 더 이상은 안 커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도 있고 신용 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차피 저는 신청하는 거라면 그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다. 저는 개인회생 추천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 5년간만 뭐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만 포번통장 입금만 해줘버리면 5년 동안 납부하고 남은 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탕감이 되잖아요. 근데 신용회복은 뭐 8년짜리도 있고 뭐 길게는 10년짜리도 있다고 그러던데 결국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갚는 거예요. 그냥 그걸 조금씩 나눠서 길게 나눠서 갚으니까 올 납입금액만 줄일 뿐이지. 그러려면 저는 그냥 5년간 신용 불량자로 살고 말지 뭐 그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그냥 개인회생 신청해버릴 것 같습니다.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민들 이렇게 고금리 대출이 많고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그냥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데 본인 소유의 담보가 있는 분들은 또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된다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만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고, 다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근데 다만 납입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리대요. 절차상 내용도 좀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복잡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 개인회생 정말 힘들게 살아오다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다 보내줘야 돼. 1인 최저 생계비가 약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혼자 사는데. 그런데 가능하려면 많이 좀 씀씀이 더 줄이고 아껴 쓰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또 소비가 씀씀이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일, 뭐 가족이 아파서 어떤 일이 생겨서 목돈이 들어가게 생겼을 때 그때 가장 난감하죠. 돈을 놓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불량자하고 똑같은데 누가 신용불량자한테 대출을 해주겠어. 그런데도 알아 보다 보니까 해줘야 누가 대출해준다기야 해서 알아보니까 고금리 대출이야. 또 이금융권이나 일부 저축은행하고 대부업체죠. 개인 회생자들을 위한 대출해가지고 잘해줍니다. 처음에 얼마 해줬다가 작 아프면 더 해주고 그래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5년이 지나서 면책을 받았는데도 문제는 고금리 대출을 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일이죠.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이 고금리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고금리 대출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면책은 받았지만 또 고금리, 또 이자만 아주 열심히 금융사들 먹여 살린 거야, 내 월급으로. 아주 금융사들한테는
고마운 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을 내면 절대 안 되죠. 제가 항상 말했죠.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지만 개인 회생 중에는 솔직히 방법 없어요. 그냥 개인 회생 중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한 고금리 대출이다. 그러면 연체 없이 잘 갖고 계세요. 그냥 중에는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연체 없이 잘 상환하시다가 면체 딱 받고, 상황에 따라서 연봉 대비 부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3개월만 지나도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고, 혹은 연봉 대비 부채가 더 많으면 6개월 정도는 지나면 저금리로 또 대안을 할 수 있죠. 바로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이용을 해서 아주 연봉도 적고 부채도 적고 이런 분들은 정부 지원 상품 이용해 가지고도 저금리 대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1금융권은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은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많이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분 역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고, 사례를 보시고 나랑 비슷하네, 나도 저러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바로바로 저금리로 대안을 하셔야 돼요. 자, 현재 이분은 외관법인에 근무하고 계세요. 말이 외관법인이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아주 좀 큰 기업이에요. 애국계 기업. 애국계 기업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상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가 애간기업. 하지만 회사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당연히 정규직 직원이시고 4대 보험도 되시고, 입사일이 2011년도 1월, 연봉도 높습니다. 6,500만 원. 자,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죠. 이제 저축은행 3,436만 원. 첫 부채부터 문제가 있죠. 저축은행에서 3,400 이용한다는 게 이게 또 다른 저축은행 1,860. 또 다른 저축은행 99. 또 다른 저축은행 2,085. 또 다른 저축은행 200. 저축은행만 5개.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대부업까지 772. 도합 8,452만 원. 그래도 대부업이 적어서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이 저축은행 금리도 그리 낮지는 않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설명을 하면서 해야지. 자, 이분께서는 2017년도 개인 회생 면책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올해 2020년이니까 17년, 18년, 19년도. 그러면 한 2년 됐다고, 2년 됐다고. 2년 좀 지났겠지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자가 높은 고금리 대출을 2년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 혼자서 우리나라 저축은행 대부업체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당연히 모르니까 했겠죠. 모르니까. 모르는 게 죄죠. 어쩔 수 있나요?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썼겠죠. 근데 알고 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이거죠.
8,400. 이거 제가 봤을 때 평균 이자 20% 잡고 싶지만, 그래, 더 낫다고 쳐요. 아니, 그냥 계산하기 편한 20에 그냥. 28에 16. 20%면 16. 1,600만원. 1년에 이자가. 만기 일시라고 계산했을 때 1,600. 네, 1,600만원. 모으기도 힘든데 1,600만원. 이자를 갖다 바쳐야 돼요. 이분께서 연락을 왜 주셨겠어요? 뻔하죠. 이렇게 대출, 연봉이 6,500이에요. 대출이 8,452만원.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부채 합계만 보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못 버티죠. 못 갚으죠, 이거. 어떻게 갚아? 이렇게 높은 이자들을. 그것도 딱 이런 대출 잔액을 보면 알아요. 다 원리금이에요, 이거. 그럼 월 납입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11년도에 입사했어요. 이분 나이도 결혼하신 분이에요. 가족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활이 될까요? 17년도에 면책 받았으니까 18, 19, 20, 21, 22. 개내생 또 신청하려면 22년이 돼야 돼. 22년도가. 버티다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이거 어떻게 좀 저금리로 대안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사람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내용 보면 진짜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죠. 자, 고객님한테는 딱 하나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통대안이 통대안.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봉 보세요. 정부 지원 상품 적용할 것도 없지. 부채 내역 보면 뭐 이거 가지고 뭐 은행 가면 은행에서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어요? 샷도 안 내립니다. 진짜. 자, 통대안이 뭐죠? 통대안은 현재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은행에서부터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 이 회사 굉장히 크다고 했죠. 외관 법인이긴 하지만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라고 했어요. 이런 회사들은 협약은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협약은행이란 것은 해당 어느 은행에서 이 회사 임직원만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직원들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고 금리도 좀 더 낮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분의 바로 주거래은행. 그러면 통장할 때 얼마나 유리하냐면, 우리가 보통 애간법인을 볼 때는 낮게는 약 80% 연봉에 높게는 100%, 그 정도 이상을 해요. 근데 100%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외관법인 100%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약속 80%를 먼저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은행 또 이렇게 더 나오면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은행 받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부족하면 그때는 그 부족한 금액은 이금융권을 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은 협약은행이 있어요. 자기 주거래은행. 임직원만을 위한 상품 대부분 연봉의 120%, 150%죠. 여기도 이 임직원만을 위한 상품으로 어디다 적어야 되나? 협약? 이렇게 120%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연봉이. 오, 좋아. 여기서 받으시면 120%면 1200 정도, 그러면은 7700, 그러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빼고 나머지는 은행으로 다 대안할 수 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으로 하려고 했는데 개내생 사건번호를 검색해보고 채권자들 명단을 보니까 이 은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행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쉽지가 않아요. 왜?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돈을 안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어. 그래 면책 받았어. 나는 돈도 못 받고. 뭐 원금 어떻게 해소합니까? 원금에 한 잘해야 20~30%는 해소되나요? 나 이제 빌린 사람 나 법적으로 이제 괜찮아. 너 돈 안 갚아도 돼. 나 법적으로 다 면책 받은 사람이야. 나도 이제 탈락을 못 해요. 내 채무는 다 아니 내 이 빌려준 돈 다 없어져 버린 게 이제. 근데 자기 이제 면책 받았다고 신용 다시 풀렸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줄래? 이런 콱 싸대기 안 때리면 다행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 떼먹은 놈인데 돈을 또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 번호에서 금융사 명단을 저희가 다 살핍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사는 가능한 피해서 갑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협약은행이 하필이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 개인회생에. 그래가지고 이제 타은행을 보는 거죠. 타은행으로 해가지고 연봉의 80%하고 나머지는 이금융권 이렇게 가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거래 은행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인데 여기는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요. 다만 먼저 타은행에서 받고 저희 주거래 은행에 한번 이제 찔러보는 거죠. 대출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된다고 하면 이제 다른 데 먼저 받고 그걸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은행으로 빼고 나머지 부족한 건 이제 이금융권 가게 되죠. 자,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다행히 타 거래은행을 먼저 보니까 80%를 이상을 일단 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 상환하고 그래도 협약은행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어요. 조회를 해보고 금액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면 안 받고 말아보니까 그냥 조회만 해보고 오면 되니까 조회 결과 6,500이 나와버렸어요. 100%죠. 연봉이 100%가 나온 거예요. 오, 뭔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나왔대? 했는데 저희 판단에 2017년도에 면책을 받았잖아요. 2년이 넘게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 내부 전산에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부채도 없으니까 100%까지는 해준 것 같아요. 원래는 120%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감면해가 100%는 무조건 오케이 땡큐죠. 무조건 받죠. 6,500 받고 그리고 타은행에 갔는데 저희 이제 주거래 은행이죠. 여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외로 많이 나와버렸어요. 3,500을 받아버린 거예요. 연봉이 절반 넘게.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돼요. 그렇게 많이? 그럼 이거 다 은행으로 다 이거 태어날 수 있네. 나도 그럴 수 있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누구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떤 분은 뭐 2천만 원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만 나온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의 경우에는 자관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예요? 1억 원. 1억을 은행에서 받으신 거죠. 아니, 부채가 8,400인데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이것도 고인 빚이니까, 나중에 상환하실 계획까지 잘 잡고 이용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자, 오늘은 개인 회생 중에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을 면책을 받고 난 후,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난 후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린 건가요?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